예, 안녕하세요. 예, 단학회, 이제 세 번째 소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봐서는 정말 뜬금없죠. 훈민절. 도대체 백성들을 훈계한다는 건지, 그렇지만 이 훈민절을 이해하면 환단고기 단군세기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단학회가 왜 훈민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이렇게 선택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단학회를 소개하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학회에서는 4번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걸 단학회의 4대 경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든 날 1월 28일, 이것도 뜬금없죠. 아니 지금 한글날이 10월 9일인데 뭔 1월 28일이냐. 자, 그리고 대영절. 대영절은 이제 아마 제가 다음 대영절도 무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영절. 왜냐하면 단학회가 창립한 날이 대영절이니까. 근데 이 대영절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5일은 광계절입니다. 딱 보니까 광개토대왕이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 광개토대왕의 그런 업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광계절을 4대 명절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개천절. 근데 이 개천절도 좀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평상시 보던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바로 북한의 단군룡에 모셔져 있는 환웅의 영정입니다. 단학회에서는 개천절의 주인공을 환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학회는 정식 연호를 신시 개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대 경절 가운데 오늘은 훈민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실록 102권에 보면 바로 여기, 바로 여기에 이렇게 써있죠. 10월 이달 상 임금께서 친히 제 만들었다. 언문 28자. 그래서 요 날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입니다. 이상하다. 12월 30일 날 창제했는데 왜 한글날은 12월 9일이에요? 1443년 12월 30일. 요 지금 조선왕조 실록이 12월 30일이에요. 예전에는 30일밖에 없어서 29, 30. 왜냐면 2월달 28일은 그레고리력이고 우리는 큰 달, 작은 달. 그럼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 자, 그래서 이날은 큰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이에요. 근데 그 12월 30일이 우리가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면 1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28일이니까 당연히 훈민절이 1월 28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조선 글날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한글날이 조선 글날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1월 15일일까요? 이건 뭐냐면 이날이 12월 30일이지만 정확하게 날짜가 몇 월 며칠이라고 써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달이니까 북한에서는 1일부터 30일에 딱 가운데 날인 15일을 딱 잡아서 1월 15일로 한글날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한글날을 만든 날은 12월 30일인데 그것을 바꿔서 1월 28일. 또 하나는 그 달의 중간을 딱 잘라서 1월 15일. 요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달. 상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 글자는 뭘 닮았다? 옛날 전자를 닮았다. 그죠? 자, 그래서 나눠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합한 후에 글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조선왕조 실록 28년, 그러니까 1446년입니다. 1446년이니까 3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9월 29일 날이에요. 9월 29일 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종 28년 9월 29일 날, 이날 훈민정음이 성이라고 됐습니다. 2월 훈민정음 성.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논리적인 걸 이렇게 쭉 정리한 후에 이날 반포한 거예요. 이루어져서 반포한 거. 그래서 조선학회에서 처음으로 1926년 식도원이라고 하는 아마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한글을 만든 길, 한글을 살린 길, 한글을 지킨 길, 그죠? 한글을 알린 길, 4개의 길을 전부 답사 동선을 만들었는데 한글을 알린 길 가운데 식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 서울 청계천 광통교, 지금은 이제 광교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광통교였거든요. 지금 광통교가 좀 위로 올라갔죠. 네? 원래 광통교가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신한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그 신한은행 본점이
우리나라 1910년, 20년대 3대 음식점 중에 하나인 바로 식도원이 있습니다. 이 식도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봉춘관, 예? 그리고 뭐 또 하나가 어디 있어요? 3.1 김이독립선언서를 했던 이런 데가 전부 유명한 음식점이죠. 안순환이라고 하는 궁궐의 요리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요리 식당입니다. 그 식도원에서 9월 29일 날 창립을 했어요. 그날 뭘 창립했냐? 가게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최초의 날이 9월 29일. 그러면 이 9월 29일은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바로 이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 전통력 9월 29일을 우리나라 한글날로, 그리고 3년 후에 이름을 가게의 날에서 한글날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훈민정음을 잘 알아야 돼요. 1월 28일 날 해서 이날이 그 단합회의 훈민절이라고 했죠. 훈민절. 그런데 요 3년 후에 요 날은 9월 29일. 그래서 요 날을 한글날로 잡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나요. 문제가. 뭐가 터졌냐? 이날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이거 되게 아는 거잖아요. 국지 어음은 2호 중국 2호, 여 문자 불상 유통이다. 고 우민 유소 요건이면 이종 불독 신 기정자 다이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공부할 때요, 이 훈민정음을 못 외우면 공부 못 하겠어요. 못 들어오겠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줄줄줄 외웠어요. 그래서 이날 훈민정음이 반포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글날이 만들어졌다. 근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드디어 훈민정음 해례본이 드디어 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송에서 이걸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서문이 2개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세종대왕 서문이 있고 뒤쪽에는 정인지 서문이 있습니다. 그 정인지 서문에 보면 뭐라고 됐느냐? 여기 보면 정통 11년 9월 상한. 그러니까 이전에는 9월 29일이죠. 9월 29일은 하한이에요. 하한. 그날이 이제 왜 한이냐면 상한은 10일. 그러니까 10일, 중한은 11일부터 20일. 그다음에 하한은 21일부터 29일. 근데 아까 그 조선왕조실록은 9월 29일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여기 딱 보니까 9월 상한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죠. 9월 1일부터 10일 사이. 그래서 9월 상한의 마지막 날, 상순의 마지막 날 9월 10일. 9월 10일을 현대력으로 계산해서 10월 9일이었어요. 그래서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날은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 아니, 그냥 9월 29일 하든가, 아니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1월 18일 하든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이라는 것은 명나라 경종 연후입니다. 36년부터 계산을 11년 하면 정확하게 1446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9월 상한, 9월 10일을 현대로 해서 10월 9일이 훈민정음이 됐다. 자, 훈민정음은 이제 됐죠. 그러면 이 훈민정음의 뿌리가 어디냐 이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훈민정음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문이 된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894년에 국문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종 칙령 제1호입니다. 제1호가 발표되는데 그 제1호의 14조에 뭐라고 되냐면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라. 그리고 한문은 번역해서 넣으라. 그러니까 모든 걸 국문으로 쓰고 한문은 번역해서 놓거나 혹 국한문을 혼용하라. 자, 그래서 1894년 11월 21일 고종 태왕제실록에 있는 게 이것이 바로 국문.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초로 한글로 된 국가 공식 문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홍범 14조예요. 홍범 14조가 국문으로 만들어져서 종묘에 고유를 합니다. 종묘에 고유할 때 한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국문이 되는 날도 임시로 이렇게 아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단학회에서는 훈민정음을 만들었느냐? 이 훈민정음의 뿌리가 바로 단학의 시작인 단군 조선에서도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군세기 3세 가륵단군, 그리고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의 가림다. 하나는 가림토로 되어 있고 하나는 가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 2년 시속, 이때 그러니까 이 풍속, 이 일반적인 시속으로는 방언이 너무나 다르다죠. 너무나 방언이 다르서 서로 통하지 않나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상형자와 표유자의 진서가 있었지만 10가지의 어다 불통, 백리지국, 자난, 상해. 이건 뭐냐면 수많은 지역에 서로 문자와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아서 이때 여기 있죠. 귀명, 삼랑, 을보록을 면해서 정음 38자를 만들어서 이를 가림토락한다. 자, 그러니까 단학회에서는 이 단군세기에 있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훈민정음으로 재창조됐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역사에서는, 세계사에서는 르네상스잖아요. 그러니까 단학을 진흥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고조선의 단학을 르네상스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가림자는 소도경전 본문에 있습니다. 문자는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훈민절을 경절 중에 첫 번째로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겁니다. 왜 훈민절인가? 그것은 고조선의 복원과 계승을 통해서 단학을 진흥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주 독립국가가 주체적인 국학을 찾기 위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 날을 훈민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든 훈민절의 뿌리는 단군세기의 가림토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그래서 단학회의 어떤 성격과 정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4대 경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단학회가 창립된 대영절부터 해서 차례대로 그래서 단학회에 대한 소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역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단학회와 단학회에서 세상에 전하는 우리 단학 경전, 문헌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학회 제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